안녕하세요, 별님들. 3월도 이제 반이 지났네요. 완연히 봄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황사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해져서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별님들도 모두 가정과 또 개인 하시는 일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별자리 주간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에 하늘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달의 모습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달이 개1도에서 천칭 5도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1도에서 시작할 때요. 지금 보면 이 태양하고 90도의 각도를 맺죠. 오른쪽으로 90도의 각도를 맺는 것을 상현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현을 이룬 뒤에 보름달을 향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달은. 그리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태양과 금성이 합한 상태, 합이라는 거는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이게 이제 태양의 기호고 여기 보면 금성의 기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성이 0도에 있고 태양이 1도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태양이 8도 정도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하루에 1도씩 진행을 하니까요. 근데 이 금성도 거의 태양하고 같은 속도로 이렇게 붙어서 한 주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게 쌍둥이 10도에 위치한 화성이 물병 10도에 위치한 토성과 120도의 각도를 이룬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화성이 쌍둥이 10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에 토성이 물병 10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20도의 각도를 이렇게 이루게 되죠. 이 세 가지 이슈가 이번 주에 하늘의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상현에서 보름으로 간다는 거는 태양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지상에 활동한다. 그러면은 이 양자리 지금 태양이잖아요. 양자리 태양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이 지상에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동안 태양과 금성이 합한 상태다라는 거는 이 금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즐겁고 좀 편안한 행성입니다. 그리고 이 금성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그 재물 쪽을 좀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좀 즐겁고 편안한 기운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좋죠.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즐겁고 편안한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흐르면 무절제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죠. 무절제하게 너무 쾌락을 탐닉하거나 이게 너무 오버되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절히 오버만 안 한다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운들이 삶의 영역 중에서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라는 거는 이 상생 별자리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가족과의 인간관계 또는 가족 간의 재물적인 부분이 편안한지 아니면 친구하고의 관계나 친구하고의 재물적인 측면이 편안한지 또는 뭐 연인하고의 관계나 연인하고의 재물적인 측면이 편안한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 상승 별자리마다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 하나씩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10도에서 위치한 화성이 물병 10도에 위치한 토성과 120도라는 거는 일단 이 토성하고 이 화성이라는 거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요, 좀 빡셉니다. 근데 이제 120도는 소프트한 그 각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성 모두 다 약간 빡센 행성인데 그것이 그래도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으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운동을 하는데 운동 빡세죠. 그런데 이 운동을 되게 격렬히 하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무리해서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격렬하게 하긴 하는데 무리하진 않는, 그러니까 딱 몸이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만큼 빡세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만큼이라는 개념이 120도 개념인 거고, 이 빡세게 운동은 빡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토성하고 화성입니다. 또 화성인 거고, 그 다음에 토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PT를 받는다고 쳐요. 그럼 혼자 할 때보다 운동의 효과나 효율이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제하고 어떤 통제하는 요소가
이 토성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의 기운을 통제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한다? 자연스럽게 통제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양자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네 번째 집에서 일곱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 달 있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첫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금성이 합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집 화성이 11번째 집 토성하고 120도의 각도로 이렇게 이룹니다. 먼저 일단 첫 번째 집에 지금 태양과 금성이 합하잖아요. 이 첫 번째 집이라는 거는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나의 기운이 되게 강해진다라는 뜻도 있고 내가 주변에 되게 호의적인 그런 기운을 내뿜는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한 어떤 지출이 되게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보도 되고요. 좀 편안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재밌고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진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기운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즐기고 놀고 유흥하고 이런 거 되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도전을 할 경우 그런 도전이 되게 편안하게 진행이 된다. 뭐 이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 화성이라는 거가 이제 11번째 집 토성하고 120도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이동이나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에 도전하거나 시도하는 것들 되게 좋고 그런데 이걸 혼자 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팀으로 한다. 이런 느낌이고 이동 변화의 개념도 혼자 이동하기보다 어떻게 한다? 여럿이서 함께 이동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황소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세 번째 집에서 여섯 번째 집으로 이동하면서 세 번째 집에서 상현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집에 태양하고 금성이 합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 화성이 10번째 집 토성과 이렇게 각도를 잘 맺게 되죠. 이 12번째 집이라는 거는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쉬고 휴식하고 막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금성과 있으니까 굉장히 즐겁고 그 다음에 또 이 금성은 인간관계라고 그랬죠. 또 재물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런 것들이 12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이라던가 뭐 이런 거 받을 수도 있고 좀 어떤 사람하고 되게 예상치 못하게 친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좀 재물을 주변을 도와야 된다 이런 뜻을 지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번째 집은 뭔가 실리나 이득으로 움직이는 집이 아니라 어떤 진짜 우리가 누굴 뭐 힘든 사람을 도울 때요 우리가 마음을 내서 돕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깊은 마음의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쪽의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 지금 두 번째랑 10번째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집이나 10번째 집 모두 다 지금 내가 어떤 책임이나 의무 그 다음에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작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들 또는 해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내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나의 자원이나 능력을 모두 활용해서 나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지금 12번째 집도 뭐 나를 위해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회적으로 또는 주변에서 나한테 기대하는 어떤 역할이라던가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걸 충분히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걸로 주변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좀 보람을 찾는 한 주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이 두 번째 집에서 다섯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90도의 각도를 맺고 있죠. 상현달. 11번째 집에서 태양과 또 금성이 합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집 화성이 9번째 집 토성과 120도의 각도를 맺고 있습니다. 이 11번째 집이라는 거는 친구 동료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어떤 즐거움이나 새로운 만남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거나 또는 어떤 그룹에 내가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집 화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에너지를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한다라는 뜻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9번째 집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 자체가 그냥 어떤 단기적인 방향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떠한 도전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하고의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지출이라던가 어떤 이동,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 활동이 굉장히 세죠. 이거 대외적 활동 느낌이고, 첫 번째 화성도 가만히 있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에는 좀 이렇게 혼자서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되게 사람도 많이 만나고 모임도 많이 나가고 뭐 움직임도 많이 하고 방역 수칙은 지키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쌍둥이 자리 상승점이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는 지금 달이 첫 번째 집에서 네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집에서 요 태양하고 상현달을 이루고 있고, 열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금성이 합해 있고요. 그리고 12번째 집의 화성이 여덟 번째 집에 있는 토성과 120도의 각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10번째 집에 있는 태양과 금성이라는 거는 직장이라던가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거나 또는 칭찬받을 일이 생긴다. 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나서서 좀 내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발표를 한다던가, 예를 들면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10번째는 또 윗사람 개념이 있거든요. 윗사람하고 친분이나 어떤 친교 이런 것들이 깊어진다,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가 좋아진다, 개선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번째 집의 화성이랑 8번째 집의 토성이라는 거는요, 요 기운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건데, 좀 뭐랄까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돌다리도 10번 두들겨 본다,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대비하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상치 못하는 거니까. 그러더라도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집중해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빠르게.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장을 바싹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되게 좋으려면은 긴장은 바싹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김연아 님의 예를 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김연아 님, 제가 님이라고 합니다. 좀 대단하신 분 같아서, 김연아 님. 김연아 님 같은 경우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요. 그럼 가장 영광스럽고 나를 빛내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 긴장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어떤 피겨스케이팅 해가지고 딱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됐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겠죠. 왜죠?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까봐,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까봐. 그러니까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속으로 드러나지 않게 굉장히 집중하고 긴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반대로 이렇게 긴장이나 집중이나 그런 거를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실수가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긴장이나 집중을 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 120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 자리들, 달이 12번째 집에 있고 세 번째 집으로 이동하면서 12번째 집에서 상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태양하고 상현 이루고, 그 다음에 9번째 집에 태양과 금성이 합해 있고요. 그리고 11번째 집 화성과 7번째 집 토성이 이렇게 120도 각도 이루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9번째 집의 어떤 태양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라는 거면, 이게 어떤 새로운 도전 같은 거기도 하거든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금성을 어떻게 한다나요? 편안하게 한다, 그런 시도들을. 그리고 즐겁다, 그런 시도가. 이런 개념이기도 해요. 만약에 지금 시기가 이제 해외여행이 좀 자유로운 시기라 그러면 좀 해외여행을 갔는데 친구들이랑 되게 즐겁게 해외여행을 간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왜냐면 11번째 집도 화성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그룹 개념이기 때문에 혼자서 활동하기보다는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7번째 집 토성이라는 개념도 내 맘대로 활동하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 상황들에 내가 좀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맞춰서 움직이지만 내가 거기에서 즐거운 경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달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는 내 기운이 적극적으로 발동한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좀 하면은 내가 어떤 그룹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그룹 안에서 활동을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고 좋은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색다른 기분, 그 다음에 경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경험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색다른 기분이나 경험이 나를 성장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여자리 보도록 할게요. 달이 11번째 집에서 2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 11번째 집에서 상현을 이루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상현을 이루고 있고 여기 이동해서 2번째 집까지 가고요. 8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금성이 합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집 화성이 6번째 집 토성과 12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죠. 여기 보면 이게 120도입니다. 네, 120도 각도. 그렇게 돼서 지금 8번째 집의 태양과 금성이라는 개념은 8번째 집은 위기의 집이에요. 위기야 어떤 큰 기회 이런 집인데 이 금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떤 도움이라던가 기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에서 어떤 도움이나 기쁨을 얻는다 이런 개념인데, 예를 들면은 뭐 이건 좀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자영업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왔어. 근데 지원이 예를 들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월 100을 받는데 지원이 200이 들어왔어요. 그럼 지원율이 굉장히 많죠. 이것도 행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위기인데 위기 속에 뭐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라던가 어떤 좋은 일이 발생했다.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집의 화성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일적으로 굉장히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 6번째 토성이라는 거는 노력한 만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도라는 거는 내가 준비하고 어떤 꾸준히 어떤 노력해온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나타나는 시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은 다 까발려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데 까발려져도 8번째 지금 금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두들겨 맞진 않아요. 그냥 까발려지고 쪽당한다 뭐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는데, 예를 들어 어떤 그 실력이 없는 상태 내에서 주연을 맡았어요. 어떤 배우가. 그러면은 이제 조연이거나 엑스트라일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니까 이 사람 실력이 까발려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연을 맡았어. 근데 실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쪽당하는 거지, 쪽.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요, 본인의 어떤 그 준비나 어떤 실력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 그 정도의 도전을 한다면 무조건 성공하고 딱 나의 노력이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작동하지 않는 시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 토성이라는 거가 점성학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이건 운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운이 나한테 좋게 작동하기를 원하죠. 항상 실력보다 더 많이 얻기를 원하죠. 능력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기 원하죠. 딱 능력하고 똑같이 실력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우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당연한 건데 인간은 그걸 싫어요. 그리고 자기를 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 속성인데, 근데 이 토성이라는 놈은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토성 자체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인간의 속성하고 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성학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보도록 할게요. 천칭자리 같은 경우 달이 10번째 집에 있고 첫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 태양은 지금 7번째 집에서 상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7번째 집에서 금성하고 합한 상태고, 9번째 집에서 화성이 5번째 집의 토성과 120도의 각도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보면은 일단 7번째 집 같은 경우는 파트너나 뭐 연인 또는 경쟁자, 매매자,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새로운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 쪽에서의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만남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내가 끌리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성이라는 거는 매력의 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등장해서 관계를 맺는다 나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는 파트너나 연인한테 내가 폭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이 10번째에서 첫 번째 집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는 7번째도 그렇고요. 뭐 10번째, 11번째 이런 쪽은 다 대외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나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나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외부의 어떤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선은 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간 요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달이 10번째에서 첫 번째 집으로 이동하는 시기에는 요런 쪽에 에너지가 많이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고,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거에 내가 약간 팔로우 따라가고, 뭐 이런 기운들이 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집에 있는 화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5번째 집에 토성이 있는데, 요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행위, 발전시키는 어떤 행위를 굉장히 치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만약에 투자 같은 걸 한다라고 그러면 투자에 굉장히 집중한다. 그러니까 가볍게 쉽게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투자로. 하지만 나의 실력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투자로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또는 만약에 취미생활이 있으시다면 이 취미생활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진짜 일하듯이 취미생활을 굉장히 집중해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상승점인 분들 보게 되면 달이 9번째 집에서 12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6번째 집에 있는 태양하고 또 상현을 이루게 되죠. 9번째 집에 달하고 여기 있고, 6번째 집에서 태양은 금성하고 앞에 있고, 8번째 집에 있는 화성이 4번째 집에 있는 토성하고 120도의 각도를 맺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6번째 집의 태양이라는 거는 그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들, 일상이나 업무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쪽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다, 뭐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 반려동물이 있으면 반려동물하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식기세척기나 또는 뭐 건조기나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매입하는, 하여튼간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이제 9번째 집에서 12번째 집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은 요 6번째나 뭐 이 집도 좀 뭐랄까 막 즐거운 집은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뭐 씻고 또는 뭐 청소하고 뭐 또는 그냥 뭐 일하고 이런 거를 막 즐거워하진 않잖아요. 뭐 취미 생활하는 걸 즐거워하거나 뭐 그렇지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내가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그냥 일상생활 또는 나한테 주어진 어떤 상황들, 이런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죠? 잠깐만요. 일상생활이나 나한테 주어진 어떤 상황들에 집중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째, 4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드러나지는 않는데 뭐 집안에 내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일들,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되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번 주는 특히나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가정, 가족, 또는 집 관련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오래된 어떤 트라우마가 좀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처리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내면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정갈 상승 분들은요, 뭔가 일을 새로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상황들을 좀 개선시켜 나가는데 집중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라던가 또 오래된 문제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가는데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수자리 상승 볼게요. 사수자리 상승 분들 보면은 달이 8번째 집에 있고 11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태양은 지금 5번째 집에서 상현을 이루고 있으면서 금성하고 앞에 있고 7번째 집에 있는 화성하고 3번째 집에 있는 토성이 120도로 만나고 있죠. 이런 식인데요. 지금 5번째 집이라는 거는 취미나 유흥을 나타내죠. 이런 쪽에서 매우 즐거움이 크다. 근데 이제 무절제 해가지고 막 술 이빠이 먹고 다음날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쪽의 즐거움이 되게 크다.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쪽의 즐거움이 되게 크다라는 개념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행운의 어떤 재물이 이번 주에는 좀 투자 쪽에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이 8번째에서 11번째로 이동을 한다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러한 즐거움이 바깥으로 다 드러나고 뭐 표현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집 화성이 3번째 집 토성과 120도라는 뜻은요. 일단 원래 7번째 집 화성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피곤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제 주도권을 내가 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같은 걸 할 때에 상대방이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토성이 3번째라는 거는 요런 과정에서 내가 배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나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어떤 경쟁을 하게 되면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나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하고 경쟁을 하거나 뭔가를 같이 함께, 뭐 이것도 경쟁이라는 뜻도 있지만 파트너십도 있거든요. 파트너를 맺어서 뭘 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과 무엇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그쪽에 능력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좀 그래도 요 시기는요, 뭐, 혼자서 뭘 해도 되고요. 만약에 그런데 같이 함께 할 때에는 내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하면 뭐 그냥 즐겁겠죠. 재밌고.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자리 같은 경우는 7번째 집에서 10번째 집으로 달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태양은 4번째 집에 있으면서 7번째 달하고 상현을 맺게 되고요. 4번째 집에서 태양은 금성하고 합한 상태이고, 6번째 집에 있는 화성이 2번째 집에 있는 토성하고 120도의 각도를 맺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4번째 집이라는 거는 가족이나 가정, 뭐 집 이쪽에서의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가구라던가 또는 인테리어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내가 구매하거나 또는 그런 사는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느낀다? 즐거움을 느낀다. 참고로 제 배우자가 저는 안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제 안사람이 이 상승점 그 뭐죠? 염소인데요. 네. 지금 가구를 샀죠. 샀어요. 그리고 집을 아주 꾸미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즐겁습니다. 같이 사는 저도 즐거운데 가구 뭐 꽃 좋습니다. 넘어가죠. 하여튼간 이런 쪽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또 7번째 집에서 10번째 집으로 가는 거는 그러한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6번째 집 화성이 2번째 집 토성. 이 6번째 집이나 2번째 집도 또 어떤 일상이나 또는 이 2번째라는 거는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더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청소를 해서 우리가 이 관리하는 것들을 유지하는 개념들 또는 또 안 쓸 거는 버리고 또 쓸 거는 쟁여놓고 또는 안 쓸 거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6번째 집은 건강 개념도 있기 때문에 건강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운동이나 교정 같은 것들을 한다. 병원에 좀 간다. 그런 의미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물병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병자리 지금 달이 6번째 집에서 9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3번째 집에 태양하고 이 90도의 각도를 맺게 되고요. 3번째 집에서 금성하고 앞에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집 화성이 첫
번째 집이 토성하고 지금 120도 각도를 맺는데, 세 번째 집이라는 거는 이동이라던가 어떤 문서, 서류 뭐 이런 작업들 또는 이웃, 형제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쪽에서 즐거움이 일단 있을 수 있고, 이런 이동이나 문서, 서류 이런 쪽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안하게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상현에서 보름으로 간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현에서 보름으로 간다는 개념이 태양의 기운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현된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집이라는 게 뭐예요? 이동이라고 하면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심해진다. 이런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면은 뭔가 새로운 사람이랑 새로운 장소에 많이 가죠. 그럼으로써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나한테.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없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정신없는데 피곤하고 힘들다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즐겁고 재밌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집 화성이라는 것도 이거 유흥이나 즐거움 뭐 이런 건데, 또는 나의 에너지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적극적으로 내 에너지를 펼치는 건데, 첫 번째 집 토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나라는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취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어울리지 않는 취미를 하면 이거는 취미나 유흥이 아니라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집의 토성이라는 건 약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절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러한 절제 안에서 내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나라는 사람을 주장하고, 이런 개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진지하게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 정말 즐거울까 이런 거를 탐구하고,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를 내가 익히고, 새로운 장소로 가고, 새로운 걸 배우고, 이런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좀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할게요. 달이 다섯 번째 집에서 여덟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금성이 합한 상태고, 태양은 여기에서 상현을 이루게 되고, 네 번째 집 화성하고 12번째 집 토성이 120도 각도를 맺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두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재물의 집입니다. 금성도 재물이고, 그래서 재물적인 측면이 풍요롭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만족스러운 어떤 소비나 소유를 한다. 뭐 사고 싶었던 어떤 거를 사는 거죠. 그런데 되게 기분이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 화성이라는 거는 어떤 집안이라던가 또는 뭐 부모님 또는 어떤 그런 또 과거 이런 쪽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난다. 그런 거고, 또 12번째 같은 경우에서도 좀 내가 주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어떤 문제들 또는 복잡한 어떤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내가 매이는 거거든요. 그런 매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해결하거나 어떤 그런 문제를 어떤 처리하기에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나의 어떤 그 에너지가 되게 편안하고 좋은 상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그 형제라든가 부모님 쪽에. 근데 내가 지금 빈털 털이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러면 이거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힘들죠.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건강도 좋아요. 그러면 집안의 문제에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집안이 잘 되면 나도 행복한 거니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만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게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를 둘러싼 모든 거, 나의 육체와 나랑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게 나예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의 육체만 행복해지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는 나의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 문제는요, 나랑 직장이 분리되어 있어서 뭐 직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나만 뭐 문제 안 생기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직장과 나의 직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행복해야 나도 당연히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가족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랑 나랑 분리되어 있어서 나는 행복한데 배우자는 불행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배우자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주변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다 행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도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런 개념을 좀 이 점성학을 공부하거나 좀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아, 인간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존재구나, 굉장히 거시적인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의 육체만 생각하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을 제공해준다? 가능성을 조금 넓혀준다? 이런 효과도 점성술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3월 22일부터 7일까지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또 코로나 아직 안 끝났어요. 너무 긴장들이 많이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너무 날씨도 좋고 백신 몇 억 명 맞았다고 하니까 이제 끝났나? 이런 마음 들기도 하지만 아직 안 끝났고 한 1년 정도는 더 긴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거의 1년 넘게 되게 조심 잘해서 잘 막아왔잖아요. 이러한 잘 막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무리 마침표가 찍혀지는 그날까지 잘 막으면서 또 생활도 잘 영위해 나가기를 정말 현명하게 여태까지 너무 잘했잖아요. 여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별님들 행복하세요.